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기본적인 원리와 회로 구현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AC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코드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아날로그 전류 또는 전압 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흔히 DAC 출력에 아날로그 필터를 추가하여 출력 파형의 고저파 성분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가상적인 세계에서 이산시간 간격으로 코드로 표현된 양자화된 값을 처리하지만, 아날로그 시스템은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연속적인 값과 시간에 변화하는 신호 파형을 다루는 것으로 DAC는 이들 간의 변환을 수행합니다. DAC를 설명하기 전에 디지털에서 값을 표현하는 방법인 코드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진수를 적용한 바이너리 코드가 있으며, 값이 증가할수록 하위 비트에서부터 1을 채워가는 서머미터 코드, 값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비트 1개만이 변화하는 그레이 코드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DA 변화는 일종의 매핑으로서 각 디지털 코드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값을 다음과 같이 1대1 대응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 값 1 차이에 해당되는 아날로그 값의 차이를 1LSB 기준값이라고 합니다. 매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핑에 사용될 아날로그 전압 값을 다음과 같은 리시스터 스트링을 이용하여 발생시키고, 스위치를 통하여 출력할 전압을 선택하여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 입력의 코드 값에 따라 하나의 스위치가 켜지도록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디코더가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DAC는 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스위치와 스위치로 연결되는 선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력 노드 커패시터를 구동하여 원하는 전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다수 개의 저항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RCC 상수가 커서 빠른 동작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디코더는 최소 비트 수만큼의 게이트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디코더에서도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디코더로부터 스위치로 가는 선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스위치를 트리 구조로 배열하는 경우 디코더가 필요 없지만, 비트 수만큼의 스위치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RCC 상수가 커서 더욱 고속 동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매우 제한적인 응용 분야에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스위치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너리 웨이티드 DAC 구조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코드의 각 비트가 2의 승수로 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디지털 코드에 해당되는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는 회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비트를 가중치와 스위치로 구현하고, 해당 비트 디지털 값에 따라 스위치를 온, 오프 할 때 해당하는 비트 가중치를 2의 승수로 배열하면 계산식에서 di와 2의 i승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비트의 출력 값을 모두 더하고 입력으로 기준 전압을 가하여 주면 출력 값은 디지털 코드가 값으로 변환된 아날로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저항을 이용한 회로로 구현할 수 있는데, 각 비트를 다음과 같이 2의 승수값이 주어진 저항과 선택 스위치로 구성합니다. 스위치를 통하여 선택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 합은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를 이용하여 전압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류가 합하여지는 이 노드는 버추얼 그라운드가 됩니다. 저항의 반대쪽 단자에 기준 전압을 인가하면 기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전류가 각 저항에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가 이의 승수로 가중치가 곱하여진 값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개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저항의 역할은 기준 전압을 이의 배수가 곱하여진 전류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를 전류 복사 회로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류 복사 회로에서 기준 전류를 비트 수만큼 복사하는데 각 복사하는 트랜지스터 크기를 이의 승수로 설정하면 각 트랜지스터의 전류는 이의 승수가 됩니다. 이 전류를 스위치를 사용하여 선택하여 합하면 저항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게 됩니다. 저항이나 트랜지스터보다는 비교적 정밀도가 높은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로 바이너리 웨이티드 DAC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의 승수로 크기가 설정된 캐패시터를 한쪽은 버추얼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반대쪽에서 디지털 코드에 따라 ON, OFF 되는 스위치를 통하여 기준 전압을 샘플링하면 각 커패시터에는 이의 승수로 가중치가 곱하여진 전하가 담기게 됩니다. 샘플링 페이지가 끝난 후 커패시터를 그라운드로 연결하면 커패시터 전압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캐패시터의 전하가 버추얼 그라운드 라인을 통하여 피드백 커패시터로 이동하게 되어 피드백 캐패시터에는 가중치가 곱하여진 전하가 합하여짐으로써 출력 전압이 발생합니다. 바이너리 웨이티드 DAC는 고해상도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소자의 크기 비율이 클수록 매칭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10비트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MSB의 소자는 가장 작은 LSB 소자보다 512배 큰 값을 가져야 되는데 1% 오차만 있어도 가장 작은 LSB 소자보다 5.12배 큰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위 3비트가 의미를 상실하여 7비트 해상도밖에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는 심각한 비선형성을 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3비트 DAC에서 MSB 소자는 LSB 소자의 4배에 의해야 하지만 38% 오차로 인하여 1.5 LSB 작은 값을 갖는다면 입력 디지털 코드가 011에서 100으로 바뀔 때 출력이 증가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오히려 0.5 LSB 감소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두 번째 큰 소자값은 2 LSB여야 하지만 25% 오차로 인하여 0.5 LSB 큰 값을 갖는다면 001에서 010으로 디지털 값이 1 증가할 때 아날로그 값은 1.5 증가하게 됩니다. 이 오차가 계속 유지되다가 011에서 100으로 증가할 때 MSB에 의한 오차와 합하여져서 다음과 같은 입출력 관계가 되는데 101에서 110으로 1 증가할 때도 아날로그 값이 1.5 LSB 증가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입출력 관계는 다음과 같이 MSB에 의한 오차가 전체 값 범위의 2분의 1 지점에서 두 번째 비트의 오차의 영향이 4분의 1과 4분의 3 지점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바이너리 웨이티드 DAC의 약점인 디바이스 매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머미터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머미터 코드 DAC는 모든 소자를 동일한 크기로 단위셀을 구성하고 디지털 값이 1 증가할 때마다 단위셀을 하나씩 추가로 선택하여 아날로그 값을 증가시켜가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형성이 좋고 반드시 단조 증가하는 특성 곡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위셀의 수와 바이너리 투 서머미터 디코더의 복잡도가 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2의 n승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면적이 매우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자의 크기 비율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바이너리 웨이티드와 같은 하드웨어 복잡도를 갖는 R2R 레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2R 레더는 전류를 반복적으로 2로 나눔으로써 2의 승수로 가중치가 곱하여진 전류를 얻어내는 방법인데, 이와 같이 R과 2R의 직병렬을 반복하여 구성한 회로입니다. 가장 안쪽에서 두 개의 R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두 저항을 바라본 등가 저항은 2R이 되며, 바로 전 지점에서 마지막 노드를 바라다보는 등가 저항은 두 개의 2R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R이 됩니다. 이 R은 다시 직전에 있는 직렬 저항 R과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을 바라다보는 저항은 2R이 됩니다. 이 저항값이 다시 병렬 저항 2R과 병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직전 지점에서 안쪽을 바라다본 저항은 다시 R이 됩니다. 따라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안쪽을 바라다본 저항이 R, 2R, R, 2R 같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기준 전압을 인가하면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 때 이 전류는 그라운드로 연결된 2R 저항과 안쪽으로 연결되는 2R 저항에 의하여 반반씩 나누어져 2분의 I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 노드에 인가되는 2분의 I는 다시 동일하게 2분의 1씩 나누어져 4분의 R씩 흐르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병렬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이의 승수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전류를 디지털 코드에 따라 선택 스위치를 조합하여 줌으로써 바이너리 웨이티드 DAC와 같은 원리로 DA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택되지 않은 병렬 저항도 서밍 노드 버추얼 그라운드와 같은 전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저항을 그라운드로 연결하여 줌으로써 R2R 레더의 전류 분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원리의 DAC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하드웨어 복잡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 수가 높은 DAC를 단일 ADC로 구성하지 않고 분할하여 구현하고 이를 합하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N비트를 상위 M비트와 하위 L비트로 분할하고 각각에 대하여 DAC를 구현하는데, 이때 하위 DAC는 다음과 같이 상위 DAC에 비하여 기준값을 2의 M승으로 나누어 준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4비트를 각각 2비트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DAC 출력은 입력 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상위 2비트가 1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출력 전류 IM이 내보내집니다. 하위 DAC의 기준값이 상위 DAC의 1LSB에 해당하므로 하위 DAC는 입력 코드에 따라 출력 전류가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상위 DAC의 1LSB 구간을 L비트로 분할한 크기의 출력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위 비트가 01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출력 전류 IL이 내보내집니다. 최종 출력은 이 두 전류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IL을 IM 높이에 올려 더한 것과 같게 됩니다. 이 전류값은 4비트 DAC를 이용하여 전체 구간을 2의 4승계의 구간으로 나눈 것과 동일한 출력 전류값을 갖게 됩니다. 각 DAC는 앞서 설명한 구조 중 서로 다른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분할의 비율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응용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최적한 조합을 찾아 설계하게 됩니다. DAC와는 반대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컨티뉴어스 타임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스위치와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입력 전압을 커패시터에 저장하여 단위시간 간격 동안 유지하는 샘플 앤 홀드 회로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한정된 개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하기 위하여 퀀타이저를 이용하여 샘플링된 전압을 양자화하고 입력이 분할된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인코더를 이용하여 코드화함으로써 AD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실제 세계와 연결되기 위하여 ADC 또는 DAC를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이더넷과 같은 유선 네트워크,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이동통신,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 디스플레이, 음성 및 영상 녹화, 인식 및 지능 시스템, 센서, 로봇과 같은 모든 IT 응용 시스템에서 ADC, DAC를 필요로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평균적으로 대략 매 5년마다 성능이 10배씩 향상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ADC 기술은 10년에 5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ADC의 속도, 해상도, 잡음, 선형성, 전력 소모, 면적과 같은 성능의 한계가 모든 IT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AD 변환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변환하고자 하는 전체 아날로그 값의 범위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지를 정하는데 통상 2의 n승계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샘플된 입력값과 구간을 나누는 기준값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입력의 발의 아래쪽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입력이 속한 구간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구간이 몇 번째 구간인지를 디지털 값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날로그 전압과 디지털 코드 사이의 매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입력 범위를 이와 같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면 이는 2비트 ADC에 해당하며 입력 신호가 이 정도 크기라면 이 입력 전압을 각 구간을 나누는 기준 전압과 비교하는데 비교기의 출력은 어느 값이 큰가에 따라 0 또는 1로 표현됩니다. 이 기준선 아래의 기준들은 비교기 출력이 1이지만 그 위의 기준선은 비교기 출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경계임을 검출하면 이 선이 가장 높은 기준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00부터 11까지 순번이 붙은 기준선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기준이 경계이므로 디지털 코드 10을 출력하여 다음과 같은 2비트 AD 변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ADC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각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값과 입력값을 비교하여 입력이 속한 구간을 찾아내는 것인데, 비교를 위한 기준값을 제시하는 방법 4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플래시 ADC는 기준값을 다음과 같은 리시스터 스트링을 이용하여 발생시키고 비교기를 이용하여 각 기준값과 입력값을 비교합니다. 비교기들의 출력 C0, C1, C2는 입력 신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쪽 비교기부터 순차적으로 1로 변화되는 서머미터 코드로 표현됩니다. 이 서머미터 코드를 논리 회로를 이용하여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하여 출력함으로써 AD 변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ADC는 고속 동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2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비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 수가 높아질수록 지나치게 많은 비교기를 필요로 하며 전력 소모와 면적이 커져서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래시 ADC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기준값을 제시하는 구조로 싱글 슬롭 ADC가 있습니다. 싱글 슬롭 ADC에서는 기준값과의 비교를 병렬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기준값을 시간에 따라 증가시켜 가면서 입력값과 비교합니다. 0에서부터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램프 기준값이 입력값을 초과하는 시점에 비교기 출력이 변화되는데 램프 시작 시점에서부터 비교기 출력이 바뀌기까지의 소요된 시간은 램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일정한 주파수 클럭을 사용하는 카운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램프 시작 시에 카운터를 리셋하고 비교기 출력이 변화될 때 카운터를 정지시키면 카운터 값이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 코드를 갖게 되어 AD 변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싱글 슬롭 ADC는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비교기 대신 매 샘플에 대하여 2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클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샘플링 레이트를 갖는 ADC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싱글 슬롭 ADC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트래킹 ADC 구조가 있습니다. 플래시 ADC는 분할된 전 구간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이며 싱글 슬롭 ADC는 가장 작은 값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한편 현재 디지털 값을 기반으로 그 인접 구간만을 탐색하여 현재 값보다 큰 값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작은 값이 되어야 하는지만을 판단하여 입력의 디지털 값이 아날로그 값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위하여 싱글 슬롭 ADC의 카운터를 업다운 카운터로 대체하여 현재 디지털 값을 유지하게 하고 이 디지털 값을 DA 변환하여 비교기의 기준값으로 제시합니다. 입력이 제시된 기준값보다 크면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고 기준값보다 작으면 카운터 값을 감소시키면 기준값이 지속적으로 입력값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카운터 값은 현재의 아날로그 입력값에 상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나 트래킹 ADC는 급격히 변화하는 입력 신호를 디지털 값이 따라가지 못하는 래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값이 속하는 구간을 탐색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종의 트리 서치 방법인 석세시브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세시브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현재 비교 결과에 따라 절반의 탐색 영역을 버리고 추가적으로 보다 자세한 탐색이 필요한 영역의 중간으로 다음 탐색을 위한 기준을 옮김으로써 탐색 범위를 절반씩 줄여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트래킹 ADC의 업다운 카운터를 일종의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인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로 대체합니다. 초기에 레지스터 값을 0으로 리셋하고 샘플된 입력을 비교기에 가한 후 다음과 같은 Successive Approximation 사이클을 비트 수만큼 반복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입력이 전체 구간 중 높은 절반 영역에 있는지 낮은 절반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상위 비트를 1로 설정하면 DAC 출력이 전체 구간의 중간값이 비교기의 기준값으로 제시됩니다. 비교기의 출력이 하이이면 입력이 높은 절반 영역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를 1로 유지하지만 비교기 출력이 로우이면 입력이 낮은 절반 영역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를 0으로 바꾸어 최상위 비트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첫 번째 비트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하면 첫 번째 비트가 1이었던 경우에는 기준값이 4분의 3 fs가 되지만 첫 번째 비트가 0이었던 경우에는 4분의 1 fs가 됩니다. 이는 첫 번째 비트가 결정하여 준 다음 탐색 범위의 중간으로 기준값을 바꾸는 것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비트가 1이었던 경우
비교기의 출력이 하이이면 입력이 4분의 3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비트를 1로 유지하고, 비교기 출력이 로우이면 입력이 4분의 2에서 4분의 3 사이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비트를 0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와 반대로 첫 번째 비트가 0이었던 경우 비교기의 출력이 하이이면 입력이 4분의 1에서 4분의 2 사이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비트를 1로 유지하고, 비교기 출력이 로우이면 입력이 4분의 1보다 작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비트를 0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비트를 결정한 후 다음 비트를 결정하기 위한 사이클을 비트 수만큼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SAR 레지스터의 값이 아날로그 입력 값에 해당하는 디지털 코드 값이 됩니다. Successive Approximation ADC는 한 개의 비교기와 한 개의 레지스터만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 구성이 간단하면서도 비트 수만큼의 사이클만으로도 AD 변환을 완료할 수 있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응용 범위를 갖는 ADC 구조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몇 가지 ADC 구조들을 소개하였지만 고속, 고해상도, 저전력 ADC를 구현하기에는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레지듀라는 개념에 기반한 멀티스테이지 ADC입니다. L비트 ADC는 전체 구간을 2의 L승계의 구간으로 나누는 레퍼런스 전압 중 입력보다 낮은 가장 높은 레퍼런스를 찾아 코드화합니다. 이때 선택된 가장 높은 기준전압 VH와 아날로그 입력과의 차이를 퀀타이제이션 에러 또는 레지듀라고 합니다. 선택된 가장 높은 기준전압은 ADC 결과를 L비트 DAC로 다시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함으로써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출력과 입력의 차이로 레지듀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멀티스테이지 ADC는 이 레지듀 또한 M비트 AD 변환하여 M 플러스 L비트 AD 변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풀스케일 범위를 2의 L승계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 한 개의 LSB에 해당되는 범위를 다시 2의 M승계의 구간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밀도가 가능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멀티스테이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세 구간으로 분할하는 문제를 보다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레지듀를 2의 L승배로 증폭하여 앞선 ADC의 원 LSB 구간이 풀스케일 범위로 펼쳐지게 하고, 이 풀스케일 구간을 2의 M승계의 구간으로 나누어 두 번째 ADC를 수행하면 전체 구간을 2의 L 플러스 M승계의 구간으로 나누어 AD 변환한 것과 동일한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L비트 ADC를 통하여 입력을 AD 변환하고 그 결과를 다시 L비트 DA 변환하여 입력과 차이를 구하면 레지듀 전압이 됩니다. 이 레지듀 전압을 2의 L승배로 증폭하여 M비트 AD 변환함으로써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두 번째 ADC를 구현하지 않고 증폭기의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인가하여 앞서 사용하였던 L비트 ADC를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사이클릭 ADC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고속 ADC 구현 기법으로 파이프라인 ADC가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구조를 다단으로 반복하여 만들고 두 번째 단이 파인 ADC를 수행하는 동안 첫 번째 단에 새로운 입력을 인가하여 다음 샘플의 코어스 AD 변환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파이프라인과 같이 D로 진행하면서 AD 변환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속으로 동작하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싱글 슬롭 ADC에 이러한 멀티 스테이지 개념을 적용하면 가장 높은 기준전압 VH는 비교기 출력이 변화될 때의 램프 전압을 저장함으로써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압과 입력 전압의 차이로 레지두를 구하고 여기에 사이클릭이나 파이프라인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때 E의 L승배 증폭기는 램프 신호의 기울기를 2의 L승분의 1로 낮추는 것과 동일하며, 또는 2의 N승배 빠른 클럭을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멀티 스텝 싱글 슬롭 ADC는 최소한의 추가되는 회로로 멀티 스테이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 극단적으로 낮은 전력 소모나 작은 면적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 고속 고해상도 AD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D 변환기가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에러의 발생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들 에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퀀타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 코드로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아날로그 값을 모두 동일한 디지털 값으로 대응시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갖습니다. 무한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에러가 없는 이상적인 퀀타이저는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다른 도메인으로 신호를 변환하는 퀀타이저의 에러를 표현하기 위하여 1LSB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1LSB는 디지털 값 1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값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퀀타이저가 표현하지 못한 아날로그 값을 LSB 단위로 환산하여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입력에 따른 에러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LSB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1 LSB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LSB가 되는 패턴이 1 LSB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아날로그 입력 신호가 임의의 값을 갖는다면 에러의 확률 분포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LSB에서부터 2분의 1 LSB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며, 그에 따라 에러의 RMS 값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1 LSB의 스퀘어 루트 1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잡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누소이달 입력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에러의 파형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작은 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0.5에서부터 플러스 0.5까지 변화하며 진동하는 진폭이 1인 아날로그 시누소이달 신호의 RMS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를 n비트로 퀀타이즈한 신호의 진폭은 2의 n승 LSB가 됩니다. 그에 따라 신호대 잡음비 SNR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비트당 6.02dB로 구하여집니다. 이는 1비트로 퀀타이즈된 사인 웨이브는 SNR이 6.02dB가 되며 10비트로 퀀타이즈된 사인 웨이브는 SNR이 60.2dB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SNR은 이상적인 퀀타이저의 해상도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AD 변환에서는 샘플링이 수반되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가 무한히 높지 않으면 샘플링 과정에서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또한 샘플링하는 시점의 불확실성인 지터에 의해서도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샘플링 시간에 따른 에러는 다음과 같이 시간 간격과 신호 기울기의 곱으로 어림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오메가인 사인 웨이브의 에러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그에 따라 SNR을 구하여 보면 신호의 주기와 지터 시간과의 비율의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샘플링 과정 자체가 발생시키는 에러에 따른 SNR은 신호의 주기와 샘플링 시간 간격의 비율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잡음을 손쉽게 해석하기 위하여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하여 관찰하는데, 시누소이달 신호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신호 주파수 배수로 컬러 노이즈를 나타내며, 지터 잡음은 랜덤하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호를 샘플링하는 경우 모든 잡음 전력은 샘플링 주파수 내에 존재하여야 되기 때문에 싱글톤 입력 신호에 대한 AD 변환기의 출력은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을 갖게 됩니다. 입력 신호가 음성과 같이 한정된 밴드위스를 갖는 아비트러리 파형인 경우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도 샘플링 주파수 범위 내에서 스프레드된 화이트 노이즈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신호 스펙트럼과 노이즈 플로어로 나타나게 되며 샘플링에 의한 이미지 스펙트럼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AD 변환기는 앞서 설명한 랜덤한 잡음뿐만 아니라 고정된 패턴의 스태틱 non 아이디얼리티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ADC는 불특정한 값을 갖는 옵셋과 게인 에러를 갖게 되는데, 옵셋은 주로 입력단 회로의 옵셋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이 트랜스퍼 커브가 원점을 지나지 않고 수직 또는 수평으로 시프트된 경우를 말합니다. 게인 에러는 트랜스퍼 커브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주로 AD 변환기의 기준 전압의 변화에 의해 원 LSV 값이 크거나 작은 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AD 변환기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비선형성을 갖게 되는데,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가 DNL입니다. ADC 각 구간의 길이는 일정하여야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오차를 갖게 되는데, DNL은 각 구간의 길이가 평균 길이 1LSB보다 짧거나 긴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실제 트랜스퍼 커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첫 번째 구간의 길이가 0.75 델타이며 두 번째 구간의 길이는 델타, 세 번째 구간은 1.5 델타, 네 번째 구간의 길이는 0.75 델타이기 때문에 평균 길이는 델타이며, 평균 길이와 각 구간 길이의 차이인 DNL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디지털 값에 따라 각 구간에서의 DNL 플롯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으며, 최대 DNL을 해당 ADC의 DNL 성능 지표로 제시합니다. 또 다른 비선형성 지표로 INL이 있는데, INL은 DNL의 누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트랜스퍼 커브 특성을 목표로 설계된 ADC가 실제 측정된 커브가 다음과 같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아래쪽 구간들에서는 DNL이 마이너스 0.5 델타이며, 중간에서는 DNL이 0이며, 위쪽 구간에서는 DNL이 플러스 0.5 델타인 경우로 음수 DNL이 반복적으로 나와 커브 기울기가 높아졌다가 이후 양수 DNL이 반복적으로 나와 커브 기울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커브에 대하여 DNL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이에 대하여 누적 그래프를 그려 INL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누적 그래프 최대값이 해당 ADC의 INL 성능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비선형성은 스펙트럼을 통하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선형성에 의한 트랜스퍼 커브 고차항은 신호들의 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입력된 신호 주파수 배수가 되는 주파수에 하모닉들이 발생합니다. 통상 ADC는 디퍼런셜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짝수항들의 영향이 대부분 캔슬되기 때문에 홀수항이 더 크게 되며, 특히 입력 신호의 3배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서드 하모닉이 ADC 성능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이 입력되는 경우 이 두 신호 곱에 의하여 두 신호 주파수 합과 차뿐만 아니라 그 하모닉 주파수들과의 합과 차 등 모든 가능한 주파수 조합에 PLS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입력 신호에 대하여 하모닉들이 발생하고 또 다른 입력 신호에 대하여도 하모닉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두 신호의 차와 합에 해당하는 주파수에도 톤이 발생하며 이들 톤들과 다른 주파수 톤들과의 합과 차에 해당하는 모든 주파수에 다시 톤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터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 하나가 SNR 비트라고 불리는 이펙티브 리졸루션입니다. AD 변환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잡음 전력 PN은 샘플링 프리퀀시 전 범위에 분산되어 잡음 전력 밀도가 FS분의 PN이 됩니다. 한편 ADC 출력에 대하여 시그널 밴드위스 범위로 디지털 필터링 하게 되면 인밴드 노이즈만을 고려하여 SNR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그널 밴드위스와 샘플링 프리퀀시의 비율을 오버샘플링 레시오라고 하는데 OSR이 높을수록 SNR이 개선됩니다.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만을 고려한 SNR이 6.02dB per 비트인 점을 고려하여 측정된 SNR로부터 몇 비트 퀀타이저에 해당하는 신호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펙티브 리졸루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ADC의 성능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 SFDR이 있습니다. AD 변환기의 입출력 관계는 다음과 같이 비선형성을 갖게 되는데 최대 출력에 나오는 입력 신호 크기를 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볼 스케일 사인파를 입력하면 출력 스펙트럼에서 하모닉들이 관측되고 그중 가장 큰 하모닉과 입력 신호와의 비율을 SFDR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잡음과 하모닉을 함께 고려한 성능 지표로는 SINAD가 있는데 특정 응용 분야에서는 SNR이 SFDR보다 더 중요한 성능 요소일 수 있지만 다른 응용 분야에서는 SNR보다는 SFDR이 시스템의 성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NR과 SFDR 중 어느 요소가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응용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화이트 잡음 전력이나 하모닉 전력 모두 신호 이외의 불필요한 성분이므로 두 전력을 모두 고려한 성능 지표가 SINAD입니다. 궁극적으로 ADC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다이나믹 레인지와 이펙티브 리졸루션 밴드위스입니다. 잡음과 왜곡이 고정된 값이라면 입력 신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SNR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야 하지만 실제 측정된 ADC의 SNR 특성은 작은 신호와 큰 신호에서 SNR이 빠르게 나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호와 잡음을 구분할 수 없는 SNR이 0dB일 때의 신호의 크기와 SNR이 가장 높을 때의 입력 신호의 크기의 비율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크기의 사인파 입력 신호에 대해서도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회로의 여러 기생성분의 영향으로 인하여 SNR이 나빠지게 됩니다. 낮은 주파수 SNR에 비하여 3dB 감소하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를 ERBW라고 하며 이는 이펙티브 리졸루션이 보장되어 ADC가 처리 가능한 최대 신호 주파수, 즉 ADC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와 ERBW 또는 샘플링 레이트를 기준으로 ADC 기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여러 ADC들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ERBW 좌표를 표시하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이나믹 레인지와 ERBW가 직접적인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DC의 속도를 2배 빠르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상도를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자의 공정과 물질이나 ADC 구조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만 ADC 구조에 따라 ERBW 다이나믹 레인지 좌표 축에서 주로 분포하는 영역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였다는 것은 이 분포가 전체적으로 우상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ADC 기술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개별 ADC로는 물리적인 한계에 근접하여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개념의 AD 변환 기술 도출이 요구됩니다.